예, 반갑습니다. 일찍부터 와서 사실 제가 순서가 앞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여가지고, 근데 뒤에 하는 사람이 이게 대단히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앞에서 했던 말들이 다 오록 같아서 미투 하고 그냥 끝내면 가장 쉬운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단점은 앞에서 한 이야기를 다 빗사이로 막아서 제가 할 말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했던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딱 하나, 저희들이 했던 특성화 사업 중에 하나만 그냥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대동소이하게 운영한 것들을 굳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언급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이제 4개 과에서 총 8명이 2개의 학교, 고등학교하고 등촌중학교 이렇게 이제 실습을 갔습니다. 그리고 뭐 운영 것은 다른 데하고 대동소이하고요. 특히 저희 학교에서 했던 것들은 특성화 방안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실습 학기제를 하면서 동시에 교육 봉사도 연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일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긴 하지만 교육 봉사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실습 협력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학습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서 내실 있는 교육 봉사 활동까지 한꺼번에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했다. 이게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계별로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요. 실습 협력학교 지도교사하고 대학 교수 연구 모임들을 저희들이 작년 11월 22일 1차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어떻게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것인지 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상호 역량 개발들을 위한 그래서 쌍방 간의 그 교수 혹은 교사들을 역량 개발을 위한 것들도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했고요. 특히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 중에 하나는 등촌중학교는 이제 중학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과목이 대체로 이제 한문, 그 다음에 사회, 뭐 윤리 이런 과목들이기 때문에 비인기 교과목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할애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등학교를 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하고 또 다른 입장에서 저희들이 또 접근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다 안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남가영 교수님이셨던가요? 남가영 교수님께서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일한 문제로 이게 정말로 이게 확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도 아까 들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미투 하고 그냥 끝내고 싶었다고. 뭐 동일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안고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협력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라든지 이것들을 반영해서 사회 탐구 과목에서 학습 멘토링을 저희들이 요구 반영을 해서 이제 멘토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운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멘토 선정에서는 이제 실습생이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멘토 선정의 자율성을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담임교사가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멘티를 선정해 주면 이제 멘토를 저희들이 실습 학생이 멘토 역할들을 하고요. 총 30시간 그다음에 자율적인 시간 배분들을 통해서 짜투리 시간들을 최대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더더군다나 저희들도 지금 주 3일을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수업들은 수업대로 다 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뭐 시간 외의 시간들을 다 갖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대부분 실습생들이 그 거리가 주거하고 실습지하고 거리가 상당히 또 멀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또 다른 이슈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수업이 끝나고 별도로 모여서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것이 녹록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활동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 멘토하고 멘티 간의 협력에 의해서 선정들을 하고 학습 방향 같은 것을 조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협의에 의해서 장소 같은 것도 편안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소통 방식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비대면 혹은 대면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그것들을 운영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칭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통합사회라든지 윤리, 국어, 진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과목이 좀 틀리긴 하지만 그 과목에 대한 멘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멘티 역할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양식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활용해서 그 양식에 따라서 활동 확인서 같은 것을 하고요. 보다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그것들을 성찰해 가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실제 성과를 좀 보시면요, 여기 운영 모습들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있는 것, 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티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공부 의지가 있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열의가 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습 부족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에 좀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대체로 이제 교사의 추천에 의해서 멘티들이 되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습생들이 그 친구들을 학습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특정 교과 이주로 하는 것이 아닌 전반에 걸쳐서 멘티 역할들을 해줬다. 그리고 특히 이 친구들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하는지를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스터디 플래너 같은 것을 쓰도록 해서 학습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습관들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멘터가 이제 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학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경우, 이런 친구들은 정서적인 친밀감 같은 것을, 레포 같은 걸 형성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적응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로는 이제 당연히 뭐 교과도 어느 정도 도와줬기 때문에, 아니면 교수 방법, 학습 방법 같은 것을 좀 도와줬기 때문에 학생 측면에서는 교과 성적의 향상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부라든지 시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는 효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멘토, 실습생으로서는 학생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 교과목 내용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물론 자기들도 현재 지금 대학생으로서 학생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자기들이 지나왔던,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또 다른 어떤 학습 상황에 있는 학습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에 대한 이해들이 상당히 좀 심화됐다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교사로서 책임감 같은 것을 좀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멘티 역할, 그러면서 교육 봉사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러면서 또 이제 학교 실습 학기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그런 케이스들을 특성화 형태로 해서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